반갑습니다. 고독한 AI 마케터 거상스쿨의 임원수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난 10년 이상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 덕분에 비즈니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지금 각광받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준비된 PPT를 보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챗GPT와 AI 마케팅을 써놨는데, 목적은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추고 마케팅으로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인물 검색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슈 안 그래슈? 그주? 할 때 그 충청도. 자, 거상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상 마케팅 센터 대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15년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SNS에 꽂혀서 10년을 살았고, 그게 저의 어떤 메시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책 표지 꺼내놨는데 엄청나죠? 2009년부터 책이 나와 있는데 2025년까지 현재 시중에 있고, 책 표지만 봐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김난도 교수님과 서울대 소비자분석센터에서 매해 어떤 소비 트렌드가 유행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라 지난 10년, 15년 이상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2012년 정도부터 책을 사서 봤고, 중간에 모바일 트렌드, 요즘에는 라이프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런 트렌드 책들의 효시가 된 책이고, 이걸 왜 꺼내왔냐? 2024년도 나왔고, 키워드가 분초사회, 2025년은 모든 것이 원칙으로 돌아간다, 경계가 사라진다, 아보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시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3년부터 모바일에 꽂혀 달려왔고 쭉 1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SNS 마케팅에 강했던 사람인데요. 이 표는 제가 맨날 농담을 얘기하는 컴맹 20년 차 넘었죠. 폰맹 10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챗 GPT 나온 지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AI맹, 그래서 제가 3맹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보는 사람도 매일 뭐가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따라가기 힘들고요. 더구나 생업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죠.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해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2023년에는 챗 GPT가 화두였죠. 그게 올해는 경쟁이 심화되고 AI 검색, 그 다음에 생성 AI 하는 것들이 더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인스타, 유튜브, 틱톡까지 다 했고, 이렇게 쭉 가서 또 다음 SNS를 뭐가 나올까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SNS는 안 나오고, 스레드 하나 나왔죠. 하지만 그건 메타에 소속된다고 보고, 챗 GPT가 나오다 보니까 모든 이슈를 얘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이제 또 채워 나가야 되겠죠. 갤럭시 S25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AI 열심히, 그다음에 쇼폼. 지금은 3대장에다가 네이버 클립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블로그, 유튜브 정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어떤 SNS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냐 해봤더니 이런 8가지가 있었고, 현재 외산이 장악을 했죠. 인스타, 유튜브, 틱톡이 장악을 했고, 네이버 블로그가 굳건히 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콘텐츠 커머스. 그래서 제가 큐레이션 전도사인데, 큐레이션으로 정보를 정리를 해서 SNS에 올린다. 그래서 가두리의 팔로워들을 가둔다. 그럼 나중에 뭐 하겠어요? 파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인지도를 쌓게 해준 스마트스토어 마케팅, 그 후속타로 이제 상세 페이지에 썼는데, 이커머스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제가 열심히 지난 10년 동안 연구해 왔던 건데, 한 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콘텐츠. 결론적으로는 팔아야 된다. 팔아 산다. 이게 비단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든 미용실이든 다 해당이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래프로 그리면 콘텐츠로 가두고 팔자. 이거는 오프라인 업종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어떤 서비스, 세무, 법률, 교육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콘텐츠 커머스 플라이 휠을 계속 돌려야 된다. 이게 저의 핵심 메시지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제 당연히 접목되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가 연구해 오던 건데 그냥 여기서 AI로 그냥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책은 곧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2024년 키워드가 분초 사회였고 바쁘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바쁘대. 왜 바쁠까? 저도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 뭐 하느라고 바빠. 뭐 한 시간 할 시간이 없어. 식당 사장님들 제가 6주 넘게 교육한 적이 있는데 1시간 마케팅 할 시간이 실제적으로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뭐 블로그 해라, 릴스 해라, 유튜브 해라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냐? 근데 먼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바쁠까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더 와닿는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제가 챗GPT로 그린 그림인데 금이 막 녹아 이렇게 흘러드는 것 같죠?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왜 바쁠까? 현대인들 경쟁 심화. 자, 글로벌 되고 그다음 디지털 돼서 개인과 기업 모두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이라 일 더 많이 해야 돼. 기술 발전과 정보 과부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뭐 이렇게 배워야 될 게 그렇게 많은지 그동안 SNS 하면서 하나하나 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챗GPT와 AI 종류가 한 100개 있죠. 100개 하나씩 알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소비사회. 이 키워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도 어려워졌죠. 넷플릭스, 유튜브 등 볼 게 너무 많아. 쇼폼. 사회적 기대 압박. 이것도 심하죠. 우리나라 특히 눈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과 시간을 채우는 경향이 강해졌다. 균형 부족.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과 쉼 같은 게 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즐겁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바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장님이든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 그러면 사장님들은 왜 바쁠까? 저는 이 그래프 만들면서 울었어요. 내 얘기구나. 왜 울겠어? 왜 울었어요, 진짜. 자, 비즈니스 시스템 부족. 매뉴얼화가 안 돼 있구나. 프로세스 자동화 안 돼 있구나.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직접 챙겨야 하며 제 얘기죠.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업무 분배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과 의사결정 과부하. 매번 선택의 연속이고 뭘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 전문 인력 부족하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돼. 마케팅도 해야 돼. 팀 1인 기업들은 없죠. 있는데 또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고. 장기 목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될지. 자,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략 수립에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고객 관리. 직접 소통돼야 돼. 클라이언트 만나야 돼. 네트워크 확장하려고 또 어디 모임 가야 돼.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업무 위임과 신뢰 부족. 자, 일을 맡겨야 되는데 또 못 믿어가지고 못 맡기는 경우 엄청 많고
시장 변화와 경쟁 대응.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떤 게 나올지, 뭐가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재정 부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예산 분배를 잘해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도 직접 관여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기술 도입과 디지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맹, 폼맹, AI맹 지금 동시다발적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가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연결 상태. 스마트폰으로 매번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야 되고요. 갑자기 비상계엄이 걸릴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쁜 이유. 제가 챗 GPT와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모든 게 다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그게 규모가 적든 작든 모든 대표님들, 사장님들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시스템, 그 다음에 업무 위임,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 시스템은 모든 거를 일단 문서화, 매뉴얼을 시키는 게 급선무더라고요. 이러한 때 꼭 읽어야 되는 책에 사업의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클 거버, 이 책에 보면은 본인이 1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업무 조직들을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나눠서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다 보면 이 문장이 확 와닿았어요.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추려면 모든 걸 매뉴얼화, 문서화 시키라는 거구나. 문서화 시킬 거 엄청 많죠.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되고 또 하다못해 블로그 글 써야 되는 것도 문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봐줘야 될 책이 나홀로 비즈니스 책이 있는데 이게 1인 기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인 기업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런 9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컴맹에 해당되는 웹 시스템, 홈페이지, 디지털, 모객해야 되겠죠. 마케팅 해야 되겠죠. 돈 관리,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되겠고 하다 멘탈이 박살나기 때문에 감정, 사고, 행동, 습관에 관련된 것들을 잘 드려야 되겠죠. 콘텐츠 상품 만드는 게 기본이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정립해야 되고 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 내지는 커뮤니티가 일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이 책은 꼭 같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서화는 이런 거죠. 일단 MS 오피스군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에 다 AI가 적용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글 20년 동안 왕좌를 지켜온 구글에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생산성을 늘려주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모을 수 있고 구글만 잘해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건데 이러한 것들을 어디다 모아놓을 거냐, 일을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을 갖출까 할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발상인데 노션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나도 저런 것들이 좀 안 갖춰져 있구나. 그런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온라인 가게, 이커머스에 해당되시는 분, 매장 손님, 식당이나 미용실, 에스테틱 등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상담 서비스, 저 같은 사람이죠. 교육, 세무, 법률, 운세, 이런 것들. 자, 요 세 개를 네이버에서는 기본적인 사업자 패턴으로 나눠놨는데 참 놀랍게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모두로 이렇게 시작하라고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 경우는 딱 6P로 나눴습니다. 기존의 마케팅 4P에다가 제가 P 2개를 덧붙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P풀은 트렌드, 그 다음에 고객군을 분석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아이템 발굴해야 되겠죠. 계속 또 신제품도 만들어야 되겠고 가격 결정, 제일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일이죠. 어디에 팔 거냐, 스마트 스토어에 팔 거냐, 쿠팡에 팔 거냐, 나는 인스타 마켓에 팔 거냐, 유튜브 쇼핑에 팔 거냐.
그 다음에 프로모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의 6가지 고민거리죠. AI로 다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식당 사장님이에요. 스마트 플레이스도 1등 먹어야 돼. 요거죠? 요게 해당되는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하고, 뭐 예약도 받고, 톡톡도 해야 되고,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요런 경우에는 딱 이렇게 한 10개 정도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자,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및 최적화해야 돼. 메뉴판, 사진 최적화, 먹음직스럽게 바꿔야 돼. 키워드, 선릉 맛집, 강남 맛집, 부산 맛집, 부산 데이트 맛집 등등 세부 키워드를 연구를 해서 플레이스도 반영하고 또 블로그를 쓰던 아니면 인스타에 등록을 하던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리뷰 관리, 프로모션, 고객 관리,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해야 돼, 인스타도 해야 돼, 틱톡도 해야 돼, 광고 안 할 수 없죠? 그다음 배달앱 하시는 분들은 배달앱.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식당 사장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들이고, 여기 다 AI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6P 그 다음에 식당 사장님들을 대표 예를 들었고, 자, 이거는 별도 얘기입니다만 매출 공식 많이 알려져 있죠.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유입, 마케팅을 통해서 내 가게에 손님이 많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 손님들이 구매 전환 사줘야 돼. 가격에 맞춰서 사줘야 되는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쇼핑몰, 외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관건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식당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스마트 플레이스가 제대로 세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빵이 돼버리면 매출이 그냥 빵이 돼버리죠. 대부분은 1번 요소만 생각하는데 2번이 불확실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AI를 써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좋게 만들까,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1인 기업이라도 할지라도 조직도를 그려보고 업무를 분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조직도가 안 나오더라도 내가 대표고 내가 영업사원이고 내가 사무도 해야 된다면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챗GPT에 달리3라는 것도 그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AI를 쓰면 기획 챗GPT와 퍼플렉시티가 해주고요. 노션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미드저니, 캔바, 달리3.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거 다 할 것 같아요. 마케팅. 자, 소라, 동영상, 그 다음에 캡컷, 편집, 그 다음에 순으로 뭐 음악도 만들 수 있고, 회계 정리, 챗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으로 매출 현황 같은 거를 분석해서 다음에 어떻게 잘 팔지 예측 아니면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내가 AI를 어떤 걸 써서 어디에 적용할지 그런 고민거리겠죠. 요거겠죠. 여기에 AI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을지. 자, 결론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게 직장인이 됐던 학생들이 됐던 마케팅을 해야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케팅 고민거리는 3가지죠. 내가 할 거냐, 직접 키우는 거죠. 유튜브를 할지, 블로그를 할지, 인스타를 할지, 틱톡을 할지. 이거 1시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을 투자해야 계정 키울 수 있고, 자동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화로 다 되진 않더라고요. 공들여서 찍었고 글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AI를 써서 시간을 줄일 것이냐. 그 다음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 쓰면 되는데 또 직원도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A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직접 하더라도 회사가 커지고 또 나중에 더 높은 유입수, 이거죠. 더 높은 방문자 수, 트래픽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행사를 써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콘텐츠 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해야 이 현업에 계신 대표님들 바빠요. 마케팅할 시간 없어. 손님 안 와. 또 광고비 부담돼. 이게 계속 삼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끊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힘들지만 최소한의 SNS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대행사도 잘 쓰는 게 현재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인플루언서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장은 내가 어떻게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이런 쇼폼 등을 해서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AI 직원 뽑는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맞게끔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지금 AI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나온 이후로 2023년 난리였고, 자, 이런 재밌는 그림도 있죠. 나머지 막 메타버스 NFT는 지금 좀 잠잠해졌지만 챗GPT는 난리죠. 책도 2023년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백 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또 지나가고 있고요. 내년도 또 AI가 대세가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 당연하겠죠. 맨날 이런 거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챗GPT는 제가 2년 동안의 역사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정리를 해놔서 2024년 12월 5일에 O1이라는 게 정식으로 출시된 것까지 다 정리를 해놨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또 역사를 써 내려가면 됩니다.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만 쓰면 되는 거죠. 역사는 에이전트인 오퍼레이터가 나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부터 또 내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챗 GPT는 앱 기준으로 526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10분의 1이 쓰는 것 같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또 10% 한 50만 명 정도가 유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되면은 요 넷플릭스처럼 한 1000만 명 갈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많은 분들께 챗GPT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챗GPT와 생성 AI를 써서 비즈니스 시스템 갖추고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비교를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2024년 가장 많이 성장한 앱 중에 챗GPT가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 아직 526만 명 갈 길이 멀다. 제 예상으로는 2025년 돼야 1000만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챗 GPT 말고도 굉장히 많은 AI들을 쓰고 있고, PPT를 만들어준다는 감마, 그 다음 PDF 분석해주는 챗 PDF, 그리고 실시간 검색해주는 퍼플렉시티, 그림 그려주는 미드저니 등 굉장히 많습니다.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 생업과 딱 이어지는 것들은 빨리 배워서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차분히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600명 정도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 겁니다. 제가 600명 정도를 분석해 봤는데 그거를 챗GPT를 통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번 사용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제일 많아요. 주 2, 3회 거의 동급이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도 있습니다. 갈 길이 멀구나. 물론 저의 표본 집단이 모든 걸 대변하진 않습니다만 아까 좀 큰 업체에서 국내 1위 업체에서 조사한 바와 거의 흡사하지 않나 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사람들의 SNS 적응 같은 걸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챗GPT 관련된 사람들이 프롬프트 궁금하다, 업무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이미지 생성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글쓰기 잘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있고 다들 하고 싶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뭘 배우고 싶냐, 뭐 기타라고 되는데 이게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 갖추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주요 화두가 될 것 같고, 제가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초청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 바탕으로 더 좋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올 거고요. 나오면은 한 번씩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성공 철학서 좀 많이 한꺼번에 봤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버킷리스트 목표 정하고 뭐 해야 될지 정리한 다음에 급한 것부터 하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자. 열망을 가지고 하자. 이런 내용이 주였고, 자,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상스쿨 고독한 마케터, 저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고 유튜브 움직이고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카페에 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카페에 링크 걸어 놓으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들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연락처 이렇게 다 공개해 놓습니다. 3422-8075 고독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많은 부분에서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 유튜브, 틱톡 3개에서 슈폼과 또 롱폼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번 영상은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하나씩 적용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